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항상 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곤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라고 했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최근에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부문에서 특구로 지정이 된 상태인데요. 자,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의 정경화 경제기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옆으로 충북테크노파크 권성욱 산업기획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산업연구원 송우경 지역정책실장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오정석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정부가 충북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산단 일원을 가스 무선 제어 기술을 개발할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충북은 스마트 안전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계 최초로 가스기기 무선 차단 제어 기술 표준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충북은 규제 없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안정성을 검증해 제품까지 생산할 지위를 갖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가스안전공사와 충북테크노파크 등 11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합니다. 테크노파크, 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9개의 기업체가 계속 유기적으로 실증에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증이 끝나게 되면, 실증이 끝나게 되고 시판하게 되면 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지역에도 1,100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규제 자유특구. 계획대로라면 충북은 가스 무선 제어 분야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뉴스를 보시고 오셨습니다. 지난 7월 24일 충북이 이제 스마트 안전제어 부문에서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스마트 안전제어도 굉장히 생소하고 규제 자유특구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스마트 안전제어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선으로 단순히 이제 가스 누출이 있냐 없냐 보통 온오프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럴 때 어떤 인계 지수가 넘어가면 알람이 울리거나 경보가 울리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무선에 의해서 AI나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판단에 의해서 제어나 차단을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이제 산업적이나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계치만 넘지 않아도 그 위험 확률에 따라 차단을 설정을 달리할 수 있다 보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뭐 덧붙여주신다면 권팀장님.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 스마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던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인지해서 하는 어떤 차단이나 제어의 부분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적인 힘을 이용해서 자동으로도 차단할 수 있고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앞에 스마트 안전 제어라는 뜻이 붙은 거고요. 스마트 안전 제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비단 가스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자동으로 제어하는 모든 부분들은 다 스마트 안전 제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이제 충북의 경우에는 가스 안전 분야에 있어서 스마트 안전 제어, 즉 AI나 빅데이터나 IoT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차단하고 감시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산업적인 효과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단순히 사람이 그냥 온오프했던 것을 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대응들을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일단은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규제 자유 특구도 참 생소합니다. 이게 워낙 요즘 특구가 많아서 규제 자유 특구 아마 지정된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는 어떤 것인지 또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규제자유특구라고 정의한다면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법상 규제를 면제시키고 또 재정 지원, 세제 지원, 또 신기술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네, 보완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규제자의 특구는
그 기업들이 기존의 그 규제의 틀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받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북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7곳에 이번에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게 좀 들어가 있는지, 이건 송 실장님께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모두 7개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네네. 충북의 스마트 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예. 강원도는 원격 의료, 그다음에 인근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대구는 스마트 웰리스, 네.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그리고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 그리고 부산은 블록체인, 이렇게 내용들이 정해졌습니다. 예. 이게 일단 지금 들어서도 뭐 지역적으로 다 안배가 돼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뭐 대체로 그 지역에 한 곳씩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어땠습니까, 실제로? 네, 네. 아마 전국적으로 14개 아이템이 발굴이 돼서 14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이 전부 신청을 2개 정도씩 한 셈이고요. 충북의 경우를 포함해서 7개 지역만 선정됐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과정에서 좀 더 덧붙여 주신다면,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특구 지정은 특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그 시도에서 규제자유 특구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규제 관련 부처들이 내용을 협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규제자유 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한 이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최종 특구 지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금년 3월에 시도에서 34개의 사업이 제안이 됐고요. 굉장히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7개가 예. 선정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한 5대1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중에서 지금 충북이 잘 이렇게 들어간 것만 해도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충북이 이렇게 스마트 안전 제어 부문에서 특구로 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던 요인 어떤 것 꼽을 수 있을까요? 요인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충북이 예. 전략 산업을 좀 지켜보게 되면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을 상당히 육성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안에 가스안전공사라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이 예. 유치되어 있었고, 또 지금은 소방안전기술원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이 와 있었다라는 네네. 부분도 요인의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라던가 오픈랩 사업을 통해서 이미 IoT라던가 AI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좀 충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좀 조성해 왔었다라는 부분도 크게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송 앞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정 요건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 네. 그다음에 특구 계획의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파급 효과 이러한 7개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번에 충북은 이런 7개의 지정 요건들을 충분히 잘 만족시켰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그 이제 말씀하신 지정 과정 보면 일단 지역에서 그 산업을 선정을 해서 그 신청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우리 도민들께서 생각하실 땐 충북이 이제 바이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화장품, 태양광 이런 것들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스마트 안전 제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이 부분을 특화를 시켜서 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제가 예, 오 조금 박사님. 설명하면요. 일단 그 전에 바이오라든지 뷰티 뭐 이런 것들은 전략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혁신 사업이고요. 그리고 혁신 사업 중에 저희 안전공사에서 소위 말하는 기존의 충북과 같이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스마트 안전 제어라는 이제 분야가 나왔고요.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 충북은 바이오하고 뷰티가 일단 전략 사업으로 많이 보이겠지만 예. 지금 저희가 도랑 테크노파크랑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반도체부터 IT 부품 사업도 굉장히 강점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제품을 만들거나 솔루션을 만들 때 거기에 기반이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과 후방을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특화 사업으로 스마트 안전 제어를 하게 되면
전방에 있는 부품이나 이런 그 반도체 뭐 아니면 뭐 이런 제품 요소들들 예. 그리고 요 제품을 가지고 나중에 솔루션이나 이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관점으로 향후 충북 지역의 발전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존의 전략 사업이 아닌 혁신 사업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라고 봐야 아, 될까요? 아마 권 팀장님이 아마 예, 예. 사실은 이 규제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번 정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3년 전에도 규제 프리존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규제를 좀 풀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충북의 경우에는 바이오하고 화장품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의학, 화장품을 전략 산업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 전략 산업 외에 충분히 그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이제 또 혁신 형상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의할 수 있었는데 충북의 경우에는 전략 산업 외에 저희가 혁신성이라던가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이번에 스마트 안전 제어 사업을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도 이제 아까 오 박사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스마트 안전 제어라는 게 기존 이제 유선으로 온오프로 그냥 제어하던 것들을 이제 무선으로 바뀐다라고 이제 좀 알기 쉽게 표현해 주셨는데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제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좀 위험성 같은 것들은 좀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왜 유선은 조금 그래도 이 안전한데 무선으로 되면 혼선이라든지 네네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산업용 통신을 이용한다고 하면 유선과 무선에 대한 위험성은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무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품이 소위 말하면 안정성과 동작 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검증받는다 그러면 일반 사용하는 시민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자의 안정 환경에는 문제가 크게 없다고 보게 되고요.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선에 대해서도 안전이나 검증하는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자세하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요소가 나오면서 반대로 유선까지 더 안전성이 강화될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안전성은 2배, 4배 아니면 10배 이상 저는 강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기업마다 가스밸브라고 하는 것들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인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태까지는 유선에 의해서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유선이 가지 않는 부분들은 수동으로 차단을 해야 하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면 기존에 유선으로 통제하던 부분 플러스 무선이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손으로 직접 수동으로 차단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무선으로 케어할 수 있고요. 예. 또 유선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유선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 무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선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성 면에서는 2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강화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금 더 첨언해서 네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유선을 하다 보니까 선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끌고 오다가 나중에 단선이 되면 그 부분을 다 다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예. 되다 보니까 유선이 있던가 아니면 아예 통신을 이용하죠. 유선이 없던가 그러니까 예. 수동으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무선은 이 비용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보급이 더 아.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보급이 확대되면서 무선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대 효과가 예전에 수동이라 그러면 우리 충전소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사람이 들어가서 밸브를 잠그고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원격으로 잠글 수 있다 보니까 일종의 사고 예방 그리고 긴급 대응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안정성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잠깐 드는 의문은 이렇게 좋게 되는 방향은 당연히 가야 될 텐데 네. 이것에 많은 어떤 규제들이 걸려 있었던 모양이죠. 이게 왜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해서까지 이걸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건지 조금 의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규제라고 하는 것이 90% 이상은 다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질서를 잡고 상도덕을 지키게 하고 기술에서도 환경을 보호한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규제는 사실상으로 사회의 안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회가 변하면서 기술도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타당했던 것들이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 가령 과거에는 무선에 대한 부분이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었고 지금은
4G,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선으로 통제하는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유선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안전이 강화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제도에는 무선을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유선으로만 통제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법의 규제를 유무선으로 바꿔주면 예. 그 부분이 지금 기술이라든가 환경 변화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네, 오 박사님, 첨언을 예, 첨언해 드리면 주시죠. 그 소위 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서 이거 다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소위 말하면 우리 메일 받을 때도 깨져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거기는 사실은 그 어떤 그 메일에 대한 전송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안전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면 100%가 돼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네네. 사실 개인 관점에서는 100%를 만족하지 않고 90%만 만족하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예. 안전적인 관점의 입장에서는 100%가 아니라면 사고가 발생되는 거니까 그걸 검증해야 되는 방법론과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실증 특례를 통해서 규제자유 특구에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이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 또 들어와서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될까요? 그 기관이 2개, 기업이 19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기업은 기본적으로 제품 개발하고 솔루션 개발 쪽을 맡아서 하게 될 거고요. 물론 이 9개 기업들도 제품을 개발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제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실증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기업은 제품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충북 테크노파크는 이러한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이걸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각종 R&D부터 사업화까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실증을 통해서 안전성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증과 관련된 예. 부분을 맡아서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예. 이 오 박사님. 저희 그 모든 기관 11개 기관이 인프라 그리고 R&D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 이 3개로 나눠져 있고요. 인프라 구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기업화 지원은 충북 테크노파크 예. 나머지 9개 기업이 2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서 한 개의 그룹은 일종의 차단 장치와 검지 장치를 만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룹은 그 차단 장치와 검지 장치에서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판단하게 하는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소위 말하면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1차적인 장치, 제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치와 차단하게끔 하는 장치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게 하는 솔루션 이렇게 2가지 관점의 그룹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실질적으로 9개 기업 참여하고 테크노파크 그리고 가스안전공사까지 함께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뭐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는 바로 시중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특구에서 규제를 푼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내서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는 건지 네네. 그 궁금한데요. 부분은 이제 실증 특례가 하면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제도가 개선이 되고 예. 제도 개선 후에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자유 특구에서는 규제를 푼 상태에서 다 해서 네네. 만들어낸 상태에서는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에 맞는 또 이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규제 자유 특구의 목적이 예. 제도 개선입니다. 아까처럼 임시허가 같은 경우도 안전성은 이미 했으니까 제도 개선을 하라는 거고 예. 실증 특례는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제도 개선을 하라는 얘기다 보니까 제도 개선은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예. 제품화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 규제특구에서 마련된 게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던 임시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증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임시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임시허가를 받게 되면 법 개정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1, 2년이 또 소요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되는 기간 동안에는 임시허가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말씀으로는 이제 모두 9개 기업에 또 테크노파크의 가스안전공사까지 해서 11개 그야말로 기관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똘똘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여기에 더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길이 열려 있는지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예, 특구 지정 후에도 그 기업이 유치가 가능하고요. 예. 또 새로운 특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기존 사업자가 이제 변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특구 사업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규제위원회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특구법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신청에 의해서 신규 사업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지정된 스마트 안전지역 규제 자유 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좀 홍보를 통해서 전국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충북으로 와서 기업 이전을 해서 관련된 연구 개발도 같이 하고 제품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충북이 스마트 안전제어 부문에서 지금 이제 현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의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원격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뭐 이미 손을 떠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충북으로서는 이제 스마트 안전제어만큼은 이제 충분히 좀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글쎄요 충북에 좀 새로운 발전 기회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좀 답변드리면 네네. 사실 스마트 안전제어 산업이 이게 핵심 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oT, 빅데이터, AI 기술은 사실은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분야고요. 예. 조금 전에 자율주행차 말씀하셨지만 예.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센싱 기술이거든요. 그것도. 예. 이 스마트 저희 안전제어 산업에서도 센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이 분야가 반드시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 자율주행차로도 응용이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드론으로도 응용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여기에서 사용되는 IoT 기술들은 전 산업부에 다 사용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원격 진료에도 IoT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런데 이 IoT 기술이나 AI나 빅데이터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스마트 안전 제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높고요. 예. 이쪽에서 저희가 핵심 기술이 개발이 되면 사실 전 산업 분야로 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파급 효과는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천적인 전혀 기술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충분히 발전 오히려 가능하다. 예. 경제적인 피부로 와 닿지 않아서 그러는데 가스밸브라는 건 모든 가정집에 다 갖고 있고요. 예. 특히 기업체에서는 10개 있는 기업보다는 100개 있는 기업이 더 많고요. 1000개, 10,000개. 한 개 기업이 그렇게 많은 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이 파급 효과는 전방위적으로도 소재까지도 포함해서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예. 일단은 아까 이렇게 새로운 기업 사업자가 참여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하면서 전담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기 기관이 향후 저희 특구에 오고 싶어 하셔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또 그 기업들이 모르는 기업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이름만 들어도 알 기업들이 많고요. 현재 특구 사업자 안에서도 코스닥 상장사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실증 특례 지역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외부 기업에서도 이 제품을 갖고 현 구역에서 실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제품과 연계를 하다 보니 당연히 그 소위 말하면 충북의 아까처럼 PCB라든지 그런 모듈 같은 것들에 대한 필요가 수도권보다는 충북이 원활하게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확산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발전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스마트 안전제어 부문이라고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정확하게는 무선 기반 가스 안전제어 산업 이렇게까지도 육성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파급 효과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 효과로도 얼마큼 이어질지 이거 좀 궁금한데요. 이건 과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한 10조 원 상당의 그 가스 무슨 제어 분야 신규 시장이 발생되고요. 또 생산 유발 효과가 한 87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80억 원,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가 한 6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북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유치되고 또 거기에 따라 인공지능과 IoT 산업이 육성됨으로 해갖고 우리 지역 혁신 산업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산 유발 효과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언급을 하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규제 특구에 충북 규제 특구에 400억이라는 돈이라든가 200억이라는 돈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투여됐을 때 그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효과를 언급하신 거고 예. 사실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사실은 이 직접 효과보다 간접 효과를 포함하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10조 원의 시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0조 원의 그 유선 시장을 전부 커버하는 를 단기간에는 못할 것 같고요. 예. 그중에 10분의 1이라고 하면 10%라고 하면 한 1조 원의 신규 시장이 예. 보여질 수 있고요. 또 더 큰 시장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그동안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직접 했던 시장들은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유선으로 여태까지 했던 밸브 시장을 아마 통계를 낸 것 같고요.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까지의 파급 효과를 계산하면 또 새로운 시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에서 아까쯤에 산업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충북에서 바이오 분야도 사실은 이쪽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가령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 보면 사실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대해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게 향후에는 수출까지도 가능한 분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예. 기준이나 이런 규제가 국제적으로 선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진출까지 갈 수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정용뿐만이 아니라 네네. 이 부분은 산업용, 특히 플랜트나 발전이나 이런 조선 같은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건설을 많이 하거든요. 예. 플랜트라든지 예. 이런 거 건설할 때 이걸 같이 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해외 진출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듣고 있는데 향후 이게 정말 특구로서 잘 되기 위해서는 역시 재원 확보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아까 기업들 이미 9개 기업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기업들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기업의 유치 계획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그 충북 스마트 안전 지역 규제 자유 특구가 이제 개설하는 데는 가스 시설을 무선 제어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가스용품 성능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가 예. 또 기술 개발 비용 또는 신제품 생산 비용이 한 400억 이상 들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하고 특구 사업자 간의 그 유기전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정부 정책에 맞는 이 논리를 개발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또 도하고 진천하고 음성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9개 기업은 우리가 특구에 참여하는 9개 기업은 예. 충북에 투자 유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예. 또 일부는 이사를 왔고 또 바로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전 기업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전 기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또 특구 성과 창출이라든가 또 R&D 자금 지원이라든가 시제품 생산 또 판로를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은 기업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특구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혜택,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각 기업체가 지금 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그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이 혁신도시 중심으로 오창하고 이렇게 해서 규제자유 특구이 지정이 된다면은 그런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텐데 예.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에 이제 적용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자기 회사를 더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규제 있으니까요. 특구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물론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충북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이 가스와 관련해서는 그 안전에 대해서 정말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여기 마침 가스안전공사와 예, 예. 계시는데 가스안전공사가 직접 수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서 실증을 하고 싶다면 가스안전공사와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또 있어서 예. 저희 충북
규제 특구 안으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그쪽 관련 기업들은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법정 심사라고 하나요? 법정 검사라고 예, 예. 하기 때문에 어, 가스 안전공사가 가스로 충북에 있는 건 굉장히 차단하는 제품은 예. 가스 용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안전공사 와가지고 가스 안전공사 와서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하기 때문에 그 검사하는 제품을 무선으로 할 때는 실증 구역으로 오면서 그 부분이 다 같이 기업들이 어울려져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 기회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뭐 기업들로서는 기회 혜택도 있지만 응당 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군요. 자, 저희가 오늘 우리 충북의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내용, 스마트 안전제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나머지 6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각 특구가 각 지역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 또 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큰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송 시장님?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그 선정된 7개 규제자유 특구에서는 주로 이제 신산업들이 예. 육성이 됩니다. 그러네요. 주로 이제 이러한 그 신산업들이 규제자유 특구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육성이 된다면 관련 기업들의 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7개 지역에서 이러한 그 신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펼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제자유 특구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도 보면 주로 비수도권에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지정될 규제자의 특구도 예. 아마 비수도권에서 지정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분들 어떻습니까? 또 어떤 효과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팀장님. 네, 아무래도 사실은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딱 맞았던 옷이 자꾸 변화되면서 헐렁해지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북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발굴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발굴해 나간 그 기술들이나 규제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너무 발전이 축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특구를 지정해서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당연히 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충북에서도 계속해서 규제를 발굴해서 예. 지금은 뭐 3몇 %의 경제다라고 자꾸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4%, 5%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어떤 효과 또 있을까요? 예, 송 시장님. 또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예, 좀 예. 드리면 충북이 지역 전략 산업으로 스마트 IT 부품, 에너지 신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이 규제자의 특구와 상호 연계가 된다면 충북이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 전략 산업들의 경쟁력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기 이제 그 가스안전공사에도 나와 계시지만 충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이 가스안전공사가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이번 규제자의 특구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제 2021년쯤까지 해서 일단 인프라가 충북 혁신도시 그리고 오창 산업단지에 이제 구축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특구가 이게 혹시 기한 시한이 있나요? 예. 네. 일단은 4년이라는 4년. 시간적인 사업 기간이 있고요. 예. 실증 기간과 관련해서는 2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증 기간과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플러스 2년까지 해서 4년까지도 실증 기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2년간 실증을 해보고 나서 예, 이제 예.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4년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년간.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그만큼 그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측면의 채찍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조금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시간에 쫓긴다든지 보여주기식의 어떤 것들로 나중에 쫓겨갈 수도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야 될 산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오 박사님 먼저. 네, 예.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 지정은 4년으로 돼 있고요. 예. 실증은 일단 2년으로 돼 있고 예. 그래 플러스 2년. 아까 권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증 가면서 또 한 분야는 임시 허가를 또 예, 예. 같이 병행 추진도 할 수 있는데 예. 일단은 이 2년 혹은 4년 안에 성과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예. 특구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협력 사업자들과 함께 연계를 예. 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요와 유사 제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여기서 실증을 하게 함으로써 네. 성과 창출을 같이 도모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R&D 쪽의 사업자들은 산업용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실증을 플러스 이전을 더 하고 나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방에서는 협력 사업자, 뒤에 2년은 특구 사업 계획자가 성과를 유도하도록 이렇게 도모할 계획입니다. 예. 네, 원장님. 아마도 이제 저희가 조금 앞단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 효과라던가 좋은 점들을 예, 많이 예.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그러한 기대 효과나 좋은 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존재를 합니다. 네. 틀림없이 그 특구 사업자들이 R&D 성과도 충분히 내어야 한다는 전제도 갖고 있고 그것을 사업화하는데 무리가 없이 잘 간다라는 전제들을 다 포함하고 나서 이제 기대 효과를 얘기한 부분이다 보니 사실은 이 규제 자유 특구가 제대로 가려면 가스안전공사나 저희 충북 테크노파크나 기업들 참여하고 있는 이 특구 사업자들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충북에 있는 많은 혁신자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를 하고요.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IoT나 AI나 빅데이터들은 예.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끊임없이 기술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을 가급적이면 충북으로 끌어들여서 해나가는 부분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할 것 같고요. 또 4년의 의미는 사실은 채찍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맞습니다. 과거에 제도들이 특정 기간 없이 만약에 가다 보면 예. 사실은 마냥 그 신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성과가 없이 흘러가면 예, 예.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충북도 조기에 성과를 내서 이 사업이 빨리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혁신 특구라던가 클러스터 사업들은 항상 성공 모델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점으로 많이 얘기가 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특구도 4년 안에 가급적이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예. 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규제자의 특구의 사업 기간은 4년입니다. 네네. 이 4년 안에 실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실증과 관련된 R&D 개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예. 모두 속도감 있게 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그 관계 주체들과 잘 협력해서 이 4년 안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을 뽑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로드맵을 4년짜리 사업 추진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예.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그래서 실증 특례 제품을 3종으로 이렇게 우선 지정을 해놨거든요. 예. 3종에 대해서 먼저 실증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올 거고요. 이미 3개의 종류가, 예, 종류가 가시권이 지정이 있다.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아까 협력 사업자를 얘기한 건 뭐냐면 외부에서 실증할 수 있는 협력 사업자가 있어야 미래의 신규 특구 사업자가 될 수 있거든요. 와서 불편하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구 사업자들이 얻는 그 지원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또 다음에 있는 신규 특구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문도 같이 열어놓으면서 안전공사는 실증을 하면서 기획이나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실증 지원을 하게 될 거고 예. 실증할 수 있는 제품은 기업들이 만들게 될 거고 그래서 아마 같은 협력적인 모델을 세워서 아마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사실 송 실장님께서 이제 아까 국가 전체적인 균형 발전 얘기하시면서 다음에 다른 특구 지정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스마트 안전 제어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특구가 지정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가요?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에 예. 이 바이오 의학 분야하고 화장품 분야, 스마트 안전 제어 분야 세 가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 준비는 그것까지 다 근데 하셨었군요. 이제 중앙의 심의 과정에서 이제 예. 바이오 의학하고 이제 화장품 산업은 조금 이제 보완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조만간 하반기에 그 이제 완벽한 자료를 작성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주 내용은 이제 차세대 바이오 의학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세포 치료에 대한 제에 대한 규제 개선과 예. 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화장품의 세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지역 주력 산업으로 규제 자유 특구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충북이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도 이제 규제 자유 특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음에는 몇 개 특구가 뭐 지정될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그건 있나요? 없습니다. 기업들이 예. 이제 그 규제에 일을 하다 산업을 육성하다가 규제가 있어갖고 못하게 예, 예. 되면은 그걸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모아서 이제 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몇 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지만 어쨌든 향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예. 네. 그 추가적으로 좀 네,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 금년 7월에 이제 1차 규제자의 특구가 7개 선정이 되었고요. 예. 금년 12월에 예. 또 2차 특구 지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군데인지는 안 그거는 아직 뭐 예, 예. 알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12월에 또 나오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12월에 발표될 것을 위해서 지금 예, 준비를 하고 이제 신청을 할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컨설팅 받고 예, 예. 자료 이제 취합하고 작성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바이오 의학 분야까지 혹시 우리 충북이 가져올 수 있다면 특구로 그 또 한번 자료를 좀 예, 예,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스마트 안전 제어, 특히 이제 가스에 속한데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규제 자유 특구로 이제 충북이 지정을 받았고 관련해서 향후 4년 동안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못다하신 말씀 끝으로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 박사님부터 예, 네. 편하게 좀 이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안전 제어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제 하시면서 이제 무선 기반 가스 안전 제어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스란 말을 왜 이렇게 하면서 저희 제목에 지었냐면 이 기법과 플랫폼과 모든 기술은 가스란 게 가장 위험하고 예. 가장 안전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면 수도나 다른 분야에 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 제어라는 말을 저희가 썼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저희가 가장 난 환경, 최악의 조건에 의한 제품과 솔루션을 만들고 거기에 제품 중에 만들게 나면 다른 분야로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위치인식 기술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산업장에서 작업자 위치인식을 하려고 했는데 택시 회사의 그 택시 위치인식으로 이렇게 기술 이전이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안전과 산업의 요건에 맞추는 기술을 만들면 개인과 일반적인 기술로 확대 보급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거기 때문에 공용 기술 같은 경우는 충북에서 보급 확산을 아까처럼 바이오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처럼 확산 보급이 얼마든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권팀장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규제자의 특구가 틀림없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돼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선정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지는 예.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는 관심과 그 다음에 노력이 동반됐을 때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기대 효과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스마트 안전 제어 산업은 사실은 단어가 갖는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안전 제어 산업은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 충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될 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스마트 안전 제어 산업을 통해서 사실은 충주의 많은 금융업체라든가 사실 로테크 쪽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관련이 굉장히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무선으로 만드는 밸브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반월시와라던가 수도권 인근에 있는 데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예. 향후 무선이 탑재된 부분들은 우리 충주 쪽에 있는 기업들을 활용할 예, 수도 예. 있는 거고 충북 내의 균형 발전에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기관들이 협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희 실장님. 예. 그 이번에 그 선정된 규제자의 특구에 대해서 일단 충북 도민들이 많은 관심과 공감대를 좀 형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관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4년 동안 가시적인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노력들을 통해서 이번에 그 규제자의 특구가 충북의 그 지역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정경화 의원님 마지막 예. 말씀. 이 규제자유 특구라는 것이 이제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예. 지방이 이제 혁신 창업을 통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 하고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는 충북 스마트 안전지역 규제자유 특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극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국에서 7곳만 지정된 충북으로서 아주 또 중요한 기회, 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을 했다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지원, 그리고 각 지역 기업과 대학, 또 연구기관들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앞으로도 잠재력, 그 가능성을 무한히 좀 펼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